네, 오랜만에 쓰는 제 친구 찬스. 오늘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주. 이제 그것도 제 민낯까지 다 알고 있는 아주 이제 무서운 녀석. 이제 오늘 이 친구가 이제 이 차 리뷰를 하다가 어떤 발언을 할지 진짜 예상을 이제 못합니다. 오늘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제 르블랑 차주를 만나서 이 차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 장단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다. 네, 저랑 어떻게 또 알게 됐죠? 저희는 군에서 알게 됐죠. 나라를 지키면서 알게 된 전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인 소개 좀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8년째 타고 다니다가 약 20만 정도 탔을 때 미션이 나가면서 고속도로에서 한번 정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차를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느껴서 알아보던 중 제 인생의 두 번째 차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차 그랜저 르블랑 하이브리드 전체적인 색상과 등급, 가격, 보험료까지 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르블랑이라고 2021년 6월 최신형으로 나온 그 모델이고요. 르블랑이 나오게 되는 사유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내부적인 경쟁사죠. 그 안에서 K8이 신차로 나오게 되니까 그랜저 판매 대수가 줄어들까봐 급하게 가성비 모델을 모두 넣은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랜저 어쨌든 내년에 풀체인지 얘기가 있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이 차를 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많이 고민했었고 네. 그리고 현대 자동차의 재직 중인 지인 찬스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내년 말쯤을 예상하고 있고 아마 이보다 조금 더 커진 형태일 거면서 가격도 더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신차가 나와서 6개월간은 구매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21년인데 1년 반을 기다리고 다시 6개월 기다리면 또 2년인데 이러다가는 죽을 때까지 차를 못 사겠다 해서 현재 시점에서 좋은 차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4,400에서 4,500 정도 될 겁니다. 취득세 포함 가격 4,400에서 4,500 정도 될 거고요. 2021년도까지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한 40만원 정도 세금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아마 아우디 A6랑 가격은 500만원 밖에 차이 나지 않아서 최종까지 고민했던 모델입니다.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큰 사고를 낸 적이 없어서 77만원? 이게 이 모델에 지금 적용된 안전 기능, 뭐 후방 알람, 전방 알림 이런 것들 때문에 한 7% 정도가 DC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90만원 나왔던 거에 뭐 이런저런 할인받고 나면 70만원 후반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차가 이 주차장에 딱 들어올 때 가장 이제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썬루프. 그 썬루프로 보자마자 이 차 적용된 옵션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어떤 옵션들을 적용했을까요? 일단 그랜저가 검정색이 되면 아빠차가 됩니다. 이 30대에서 그랜저를 탈 때 이 흰색에 만약에 썬루프가 없다, 이건 약간 민머리 같은 느낌이 되죠. 고민하고 있는 30대 분들은 흰색에 썬루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썬루프 가격이 아마 130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르블랑 모델은 일단 다른 것과 다르게 안 시트가 굉장히 밝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베이지 시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검정도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영업사원들은 검정을 많이 권해요. 관리하기가 힘들다, 흰색 어떡할 거냐. 그런데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딱 차를 탁 타는 순간 뭔가 깔끔하고 밝아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랜저는 대부분 다 옵션이에요, 차가. 그런데 르블랑 트림만 유독 모든 옵션을 거의 다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전체 모듈로 된 것 자체도 원래는 옵션이에요. 지금 여기 왼쪽을 넣게 되면 깜빡이를 넣으면 후추봉 모니터. 네, 보이고 오른쪽을 넣으면 오른쪽이 보이고 이 자체도 원래 옵션이고요. 자율주행, 앞차와 거리 간격, 이제 속도뿐만 아니라 차선 맞추는 것, 이것도 원래 스마트 뭐 1, 2라고 해서 다 뭐 50만원, 80만원 이런 식으로 옵션이고요. 그런데 이제 르블랑 모델 같은 경우는 옵션이 딱 세 가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블랙박스 60만원, 썬루프 120만원인가 130만원, 그리고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근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뺐어요. 왜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100만원인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빼고 지금 여기는 르블랑이 들어갈 수 있는 옵션 다 한 겁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뺀 거 좀 후회하나요 혹시? 아니요, 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조사를 해봤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 없고 하다가 안 하면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빼먹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 같은 경우는 네이버랑 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도 연결하면 여기서 바로 네이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이제 외관으로 돌아와서 썬팅 농도도 좀 궁금한데 이제 썬팅 농도 좀. 이 썬팅 농도가 정말 이건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게, 자, 썬팅 농도에는 보통 30, 15, 5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옆면을 보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5%인 상태고 제일 낮은 상태고요. 앞쪽은 35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15, 15로 많이 해요. 근데 앞을 30, 옆을 5로 했는데 밤에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차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깜빡이를 넣으면 앞쪽에 모니터로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할 수가 없고요. 그 빠진 옵션을 하나 설명 안 드렸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할 때 서라운드 뷰 모드가 돼서 주차할 때 아마 좀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벗길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버틸 수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네. 지금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네시스 G80과 견주어도 전혀 차이가 안 날 만큼 여기 지금 굉장히 뒷자리가 넓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 편의시설들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르블랑 이 베이지 시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시트가 지저분해지면 어떤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같은 색상의 커버를 씌운 겁니다. 이게 지금 색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색상이 거의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고, 앞뒤 다 해서 10만원이 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고민한 중에, 왜냐면 청바지 입은 사람들이 앉으면 시트를 뭘 이렇게 색이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걸 깔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크게 없고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차가. 오디오에 대한 만족도는 좀 어때요? 오디오는 사실 그랜저 완전 최고 모델으로 가면 이제 오디오 시스템을 또 80만원을 주고 더 선택할 수 있는데, 르블랑에는 그건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전에 타던 차보다는 워낙 좋은데, 아마 그 오디오 기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면 이 르블랑에는 옵션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더 위에 스팀으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아쉬운 점 뭐 들어볼게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 모든 풀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보다 스트림이 높은 단계로 가면 이 시트가 뭐 3D 메모리얼 체어라고 하나? 장시간 하게 되면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아까 오디오와 같이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오디오랑 이런 체어 관련된 걸 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아쉽고, 아직까지는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영상 이제 마무리에 앞서가지고 이 차를 또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 그리고 30대 중후반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 차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을 다닌다, 좀 공공기관을 다녀서 윗사람들한테 독일차 타는 게 약간 눈치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큰 회사나 어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날려 보인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눈치를 좀 봐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랜저가 예전에는 부모님 어른들의 차였다면, 요즘은 제네시스와 같은 이제 스트림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뭐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타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그리고 차 가격이 소나타랑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뽑은 거는 뭐 하이브리드형으로 뽑았으니까 4,000 한 4,500이 나온 건데, 만약에 하이브리드 아니고 일반으로 해서 스팀 좀 낮게 잡으면 3,000 후반에, 2,000 후반에서 3,000 초반? 2,000 후반은 아니구나. 3,000 중후반 정도에 살 수 있으니까 아마 가격적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연령대는 30대 중반 이상에서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입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